성욕은 식욕과 상통한다.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항상 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그 중요성과 어울린다면 점잔을 빼는 호색한이라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습적인 윤리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다. 매춘부들을 괴롭히는 데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사람들, 명목상으로는 백인 노예 매매를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자발적이고 품위 있는 혼외 관계에 반대하는 법률을 수호하는 사람들, 짧은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발랐다 하여 여성을 비난하는 사람들, 점잖지 못한 수영복을 적발하려고 해변가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적 강박관념의 희생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작가들보다 그들이 더 성적 강박관념에 시달릴 것이다. 준엄한 도덕률은 일반적으로 음란한 감정에 대한 반동이며 도덕을 온운하는 사람은 보통 추잡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이 추잡해지는 것은 그것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이 이 주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건전하게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성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나쁘다는 교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와 의견이 다르다. 도미니카의 수도사 성 안토니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호색한보다도 더 성을 탐닉했던 것으로 악명 높다.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최근에 예를 더 드는 것은 삼가겠다. 성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욕구다. 우리가 대식가나 음주광을 비난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적당해야 할 관심의 대상이 너무나 지나치게 그의 생각과 감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한 분량의 음식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는 이를 비난하며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만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욕주의자의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일반적이지 않으며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청교도들은 식탁에서의 쾌락보다 성에서의 쾌락을 자제하는 데 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17세기의 어떤 비평가는 청교도주의를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즐거운 밤과 유쾌한 만찬이 기쁘더냐. 그렇다면 성인과 더불어 식탁을 같이 하고 죄인과 더불어 잠자리에 들지어다. 따라서 청교도는 우리들 인간성의 순전히 육체적인 부분을 그다지 잘 극복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에서 덜어낸 욕망을 많이 먹는 것, 이 대식에다 더하였기 때문이다. 대식은 가톨릭 교회에서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라 여기는 것이다. 단테에 의하면 이러한 습관을 지닌 사람은 지옥에서도 상당히 죄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좀 막연한 죄다. 왜냐하면 어디쯤이 음식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넘어 죄가 되기 시작하는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영양분이 없는 것을 먹는 것은 나쁜 짓인가? 만일 그렇다면 짭짤한 아몬드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대번에 대식가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 멸시는 하지만 그다지 심하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심하게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식사 때까지는 다른 일을 생각한다. 반면에 금욕주의 철학을 따름으로써 최소한의 음식 외에는 일절 거절하는 사람들은 연회의 환상이나 악마가 맛있는 과일로 유혹하는 꿈에 시달리게 된다. 고래 기름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는 고립된 남극 탐험가들은 귀향 후 칼턴 클럽에서 먹을 정식 메뉴를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사실은 성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도덕주의자들이 그것을 마치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성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다. 물론 인간은 성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성에 대한 욕망은 음식에 대한 욕망과 매우 흡사하다. 억제하면 대단히 강해지고 만족시키면 일시적으로 진정된다. 또 절박할 때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관심은 사라지고 잠시 후면 본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미친 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은 음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아침에는 사과가 싫다던 아이가 그대로 곧장 과수원으로 가서 사과를 훔친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아침 때의 사과는 익은 것이었고 훔친 것은 설익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금주법 시대에 유복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알코올에 대한 욕망이 20여 년 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권위가 성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자극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인습적인 가르침을 믿지 않게 되는 세대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성에 관한 미신적인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 훨씬 더 큰 성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에 관한 과도한 집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유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자유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또 성 문제에 관한 현명한 교육과 결부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성적 집착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한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옳지 못한 태도가 오늘날 특히 미국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미국의 엄격한 도덕주의자들이 특히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거짓이라도 기꺼이 믿으려 한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식가, 색정광, 금욕주의자는 모두 만족해서든 포기해서든 자기의 욕망에 의하여 시야가 한정된 자기 도취자들이다. 심신이 건전한 사람은 이처럼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는다. 건전한 사람은 외부 세계에 눈을 돌려 거기에서 그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대상을 찾아낼 것이다.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많은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어떤 자연적인 충동이 방해되는 데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성적인 만족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호색가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박탈당한 결과다. 그것은 마치 음식물을 비축해두는 사람은 보통 기아나 궁핍의 시기를 겪어본 사람인 것과 같다. 건강하고 외향적인 남녀는 자연적인 충동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충동에 동등하고 균형 잡힌 발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덕률이나 자제력도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음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음식물에 관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제약, 즉 법률의 제약, 예절의 제약, 건강의 제약이 있다. 우리는 음식물을 훔치는 것, 같은 음식물을 남보다 많이 먹는 것, 그리고 병에 걸릴 만큼 먹는 것 등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흡사한 종류의 제약이 성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은 더욱 복잡하고 더 많은 자제력을 요구한다. 더욱이 어떠한 사람도 타인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도둑질과 흡사한 것은 간통이 아니라 강간이며 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금지돼야 한다. 건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모두가 성병에 관한 것이다. 확실히 직업적 매음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그것의 폐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직업적 매음의 감소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유의 확대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